기원전 1200년 찬란했던 청동기 문명의 심장부가 단 사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산악지대에 우뚝 솟아있던 미케네의 왕국, 트로이 전쟁의 승자이자 에게해를 지배했던 이 거대한 문명은 어떻게 흔적도 없이 무너졌을까요?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미케네의 폐허는 충격적인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불에 탄 궁전의 잔해, 급히 버려진 보물들, 그리고 성벽 아래 흩어진 수많은 유골,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미케네는 전쟁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600년부터 400년 동안 번영했던 미케네 문명, 사자의 문으로 상징되는 이 강력한 왕국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높이 13m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 키클롭스의 돌이라 불리는 거석으로 쌓아올린 방어시설은 그 어떤 적도 넘볼 수 없어 보였습니다. 미케네의 왕들은 황금 마스크를 쓰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슐리만이 발굴한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은 단순한 장례 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케네가 얼마나 막강한 부를 축적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청동 무기와 전차를 앞세운 미케네의 군대는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을 정복했고 소아시아의 트로이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200년 무언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의 점토판 기록에는 긴급한 식량 배급 명령이 늘어났고 해안 지역의 감시탑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빈번해졌습니다. 왕은 청동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라고 명령했고 성벽을 보수하는 작업이 밤낮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케네의 서기관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록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조차 무엇이 다가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 바다 너머에서 그리고 북쪽 산맥 너머에서 문명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만이 떠돌았을 뿐입니다. 기원전 1200년 어느 날, 그날이 왔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미케네 궁전이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궁전의 돌벽이 녹아내렸고 점토판은 구워져 오히려 보존되었으며 청동 무기들은 녹아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투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고 사자의 문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공격했다면 당연히 남았어야 할 공성전의 흔적, 성벽의 파괴, 성문의 파손, 이 모든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케네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그리스 전역의 궁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티린스, 필로스, 테베, 이올코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들이 모두 불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학자들은 오랫동안 바다 민족의 침입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3세의 기록에는 정체불명의 해상 세력이 지중해 동부를 휩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케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바다 민족이라면 해안 도시를 공격했어야 하지만 정작 해안의 도시들은 살아남았고 내륙의 궁전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대지진입니다. 그리스는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강력한 지진이 궁전을 무너뜨리고 그 혼란 속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케네 궁전의 일부 벽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재건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복합적 재앙설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지역은 전례 없는 기후 변화를 겪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 분석 결과 이 시기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30년 넘게 계속된 가뭄은 농업 생산을 붕괴시켰고 식량 부족은 사회 전반의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미케네의 경제는 복잡한 궁전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왕궁이 모든 생산과 분배를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배고픈 농민들은 더 이상 궁전에 세금을 바치지 않았고 청동 무기를 만들 구리와 주석의 교역로가 끊어졌습니다. 궁전의 점토판 기록은 마지막 순간의 혼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기록에는 보리를 구하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까지 징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신전의 황금제기까지 녹여 팔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케네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궁전을 지키던 경비병들조차 반라군에 합류했습니다. 내부의 반란, 이것이 미케네를 멸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반란군은 궁전의 곡물 창고를 약탈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불이 났고 올리브유가 저장된 토기들이 깨지면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목재로 된 궁전의 천장과 기둥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왕실의 보물이 보관된 방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단 사흘, 400년을 지속했던 문명이 72시간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섬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잊었고 청동 재련 기술을 잃었으며 궁전 중심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는 400년 동안 암흑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케네의 멸망은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기억은 구전으로 전해졌고 수백 년 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부활했습니다. 미케네의 전사들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 되었고 황금 마스크를 쓴 왕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케네의 폐허 앞에 서서 문명의 덧없음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벽도 아무리 많은 황금도 문명의 붕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케네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문명의 힘은 돌과 청동이 아니라 백성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또 어딘가에서 문명은 시작되고 또 사라집니다. 미케네의 멸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과연 갓댐 그때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